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뭐 혼조세라고 봐야 될까요? 혼조세보다는 긍정적입니다. 스몰캡 1%나 올라간 거 보면 바이든 그 하고 공화당 쪽에 부채 협상 관련해서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일단 한번 쉬어갈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긍정적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주요 그 시그널선들이 요거는 이제 추세선이거든요. 상승 기조로 강화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 것 같고 자금 유입 정도인데 이게 내려오다가 지금 멈춰서 다시 들려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움직임이거든요. 이것도 시그널선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얘가 튀어서 올라가서 다음번 시그널이 여기 4230, 4300을 타겟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거 상황은 지금 그렇고요. 아마도 부채 타결이 나겠죠. 확신하지 못하겠는데 타결이 그렇게 좀 서두르긴 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 그 재무부 통장이거든요. 통장인데 지금 다 줄어가지고 1000억 달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680억 달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뭔가 자금 지급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는 있습니다. 5월 17일인데 이게 떨어진 강도를 보면 이 6월달 되기 전에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서 나오는 그 뉴스레터 내용 좀 보여드리고요. 현재 그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을 들어갈 때 몇 가지 조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조정들의 시그널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가 타겟 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게 이제 저하고 비슷한 걸 보는데 MACD 이게 아까 머니플로우 이게 스타캐스틱이거든요. 전부 다 시그널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여기 S&P 500 지수에서 수익이 추정치보다는 좀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기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 선행지수 6개월 이동 평균치하고 이코노미 아웃풋 컴포짓 인덱스의 동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밑으로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불황이 없고 그러나 불황이 없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보고된 수익 추정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익 추정치를 내보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 선행지수와 보고된 수익 성장률 사이에는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좀 전에 봤던 그 선행지수 6개월 이동평균치하고 EPS 연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LEI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는 강도를 무시하고 얘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애널들이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요건 또 인플레이션하고 EPS의 이익 연간 이게 증감률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EPS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아직도 높고 일정 부분 빨리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간 증감률도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이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보단 덜 내려올 거라고 한다거나 증가한다거나.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쪽 뭐 야르디니 리서치나 이런 쪽에 보면 2023년도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 리포트들이 너무 안이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게 그냥 평균 복귀인데 이거는 볼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여러분들 읽어봤는데 넘기면서 얘기를 하니까 요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여기 밑에 이제 정리한 걸 보면 경제는 경제 침체 위험에 있어서 저성장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어서 기업의 가격 결정력은 낮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게에서 물건 가격이나 혹은 서비스업에서 그 서비스 관련된 가격을 못 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수요 지원을 위한 인위적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거 구제금융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막 폭발적으로 확대시켜 나왔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그 줄어들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익이 꾸준히 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애널들이 그런 이익들을 좀 긍정적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뒤에 이미 보여드리고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아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비자들은 저축을 크게 늘리고 부채도 늘었다. 금리 압박이 있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부채가 늘은 건. 그다음에 이제 저축이 크게 늘고 있고 이거는 그 자발적 기부금도 줄고 있는 패턴입니다. 지금 현재 뒤에 좀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핵심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를 쓰는 그분이 얘기하는 핵심 사항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긍정적으로 이익 보고를 하고 있긴 한데 경제 전반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이거든요. 개인 실질 소득하고 실질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이게 그 이전 소득을 제외한 거예요. 이 파란 게 전체 실질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좋기 때문에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급격히 오른 거고 이전 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패턴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만 소득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에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보면 연두색이든 파란색이든 이전 대비 증감률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 6월 이후로. 그게 긍정적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얘는 패턴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추세적으로 약간씩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수준은 한 2%대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2.5에서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제가 좋을 때 보시면 2.5 이제 2010년도 초반부에 좀 낮았을 때고 괜찮을 때 확정면 후반부를 보면 2.5 윗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2.5를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최근 패턴을 보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소비 지출이.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리얼 어드바이스 인베스트먼트에서 또 나왔던 얘기고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저축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이자 금액이 느는 속도예요. 이거 이자 금액하고 이자 금액이 느는 속도고 요거는 저축 금액이 느는 속도거든요. 얘는 그 자발적 기부금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기부금이 준다는 얘기는 한계점에 몰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 기부금을 내기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축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가게에서 커버링 아니니까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으로 커버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소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어나질 않는 그래서 약간 추세적으로는 하단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혹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득 부분이고요. 이게 대출 부분인데 이거 은행 대출이 계속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전체 고용 중에서 소득 영역 약간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질 때 소득이 약간 주춤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느낌을 보는 거고 이거는 신용 부분인데 이게 대출 기준 이미 많이 쪼았다는 거는 이미 보여드렸고 여기 보면 파란색이 살짝 내려왔다 올라갔잖아요.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기준이 살짝 완화됐다가 다시 기준을 쪼는 쪽으로 터닝했습니다. 은행 쪽에서 대출 기준을. 그 다음에 이건 수요인데 여기서 터닝하는 게 있죠. 이 터닝하는 거는 가계와 관련된 거예요. 크레딧 카드, 오트런, 그 다음에 가계 소비 그러니까 신용대출 요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약간 다시 반등하면서 위축 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기업에 대한 대출 수요는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제로점이잖아요. 제로점 밑에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발언한 숫자가 많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았는데 그 많아진 강도가 약간 줄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게 이제 그 소비자 신용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오토론인데,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일단 가게에서는 대출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욕망이 줄어들었던 게 약간 살아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계점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좀 대출을 더 당기겠다고 하는 욕구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쉽지 않다. 대출 받기가. 이게 신용 팽창이 있었던 경기 확장 국면에 있었던 게 조정 국면에서 조정받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게나 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게 연철이거든요. 여기서는 전체 연철을 놓고 보면 여기 뭐 모기지고 뭐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크레딧 카드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그 개인 소비, 그러니까 소비자들 가계 소비 대출이에요. 신용 대출인데 그것들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연체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연체가 일어나가지고 은행이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상각이. 근데 보시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 소비자 대출, 그다음에 사업자 대출, 그다음에 전체 대출이거든요. 상업은행 전체 대출인데 이거는 상각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에 좀 일정 부분 빠졌던 사람들은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자빠지는 현상, 쓰러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파산 숫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파산해서 못 갚고 자빠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쓰러지는 상황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프마?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전체 그 채권 발행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국채, 요게 이제 모기지, 요게 회사채, 요게 이제 지방채, 요게 이제 공공기관 채권, 요게 이제 자산 유동화증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2년 4월입니다. 이게 2023년 4월이에요. 줄었는데 여기 MBS 쪽이 많이 줄었어요. 모기지 관련된 게 많이 줄었고, 물론 회사채 관련된 것도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긴 했는데 이게 그 자본시장, 채권 발행하는 건 자본시장이잖아요. 좀 전에 봤던 거는 대출시장이고, 자본시장도 그렇게 녹록하게 잘 작동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조정 국면도 일정 부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조정이 일어나거든요. 경기 사이클 정점에서 이제 수축 국면으로 내려갈 때, 이 재고 조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파란색이 이게 미국의 재고인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재고가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재고는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해지면 이 재고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줄여요. 팔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재고가 올라오는 강도가 멈추기 시작했고 지금 밑으로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이 요 연두색이 이게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이 살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 생산이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판매입니다. 빨간 게. 판매가 지금 강도가 늘어나질 않고 줄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보라색이 뭐냐 하면, 이 보라색이 전체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에요. 요 파란색이 생산이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인데, 보시면 이 보라색 있죠.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도 빠지고 있다가 지금 살짝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생산 같은, 그러니까 그 전년 동기 대비 이 판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퍼센트 체인지인데 보면 얘가 지금 제로점 밑으로 내려가서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위험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서 기업이 생산을 증가시키겠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겠죠. 이것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재고 조정으로 빠지면서 생산이 줄어드는 패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가 떠받쳐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매라고 하는 건 다시 거꾸로 가보면 이제 리테일 세일하고 관계가 있겠죠. 물론 뭐 무역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겠지만 소매 판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증가율이 높지는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 약간 강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조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산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소비 영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봤고 고용 부분을 먼저 볼까요? 소비와 관련이 있으니까 고용이 고용 부분 보시면 이게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전체 고용이거든요. 연두색이. 그 다음에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그 밑에 있는 게 이 파란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빨간 게 계속 수당 청구 건수예요. 그러니까 파란 거는 처음으로 딱 실업 발생하면 그때 청구하는 숫자인 거고요. 빨간 거는 이제 실업 당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고용이 안 돼가지고 실업을 청구하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이르면 고용 숫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고 사실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참여율 있잖아요. 노동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추가적 강도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보시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이 늘어나죠. 여기 실업률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고용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업률은 내려오고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내려오고 고용은 올라가는 패턴이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는 패턴이고요.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패턴이 고용은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실업이 양산되고 있는 그런 패턴인 거예요. 지금 걸 보면 최근 걸 보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두색이 고용이거든요. 고용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파란 거 그다음에 계속 실업을 청구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이 경기 사이클 정점에서 고용 시장이 좀 있으면 식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파란색이거든요. 이 미국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조업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파란색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숫자를 그 전체 그 고용된 숫자로 나눠준 거예요. 그게 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뭐냐면 월쇼 지수, 미국 주가 지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서비스 업종 전체 고용 숫자 중에 서비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다가 중단이 되면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다 멈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했는데 지금 보시면 추세가 올라가다가 지금 밑으로 꺾여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조정받고 반등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경제 상황이 괜찮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조정받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추가 반등을 하는 거지 경제가 떠받쳐 주는 것 때문에 얘가 반등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게 미리 빠졌고 그 빠진 것 때문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라고 하는 빠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미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시장도 지금 조정 국면에 이미 들어갔고 미국 주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시장이 가격 조정,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가격 조정도 일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미 주식시장은 뭐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걸 보고 계시고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파란 게 S&P 500 지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유가입니다. 이 노란색이 구리고요.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인데 그 검은색이 유가와 구리가 상당폭 내려왔었잖아요. 이 내려온 거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서 같이 맞물려서 이게 조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밑으로 빠져졌죠. 그러면서 이제 구리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갔지만 보시면 얘는 그 석유 가격이 있죠. 석유 가격은 달러 인덱스가 높을 때보다 지금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패턴을 보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좀 횡보하는 개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유가나 이런 것들은 바닥 아래로 좀 약간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유가가 여기 언저리에 있었는데 여기 가면 요 언저리에 있는데 이게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기도 쭉 빠졌다 올라왔죠. 이게 여기서 쭉 빠졌다 올라온 요 이유는 사우디에서 지금 증사를 하겠다고 해서 위로 들어 올렸는데 그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구리는 빠지는 힘이 더 셉니다. 여기는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시장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패턴이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가는 너무 많이 내려온 것 때문에 반등하고 있고 지금 부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타결이 일어날 수 있긴 한데 그게 일어나면 추세적으로 좀 더 반등을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 소득 관련된 지출 부분, 소득은 괜찮지만 지출은 그렇지는 않다. 그다음에 신용 부분에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한계점에 몰려 있는 상황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간씩 줄어들면서 지금 신용 부분도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고용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반등 강도가, 반등이 추세적 반등이 아니고 사실 경기 사이클, 추세적으로는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된 추세에서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우리나라인데 이거는 트레이드 이코노믹스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 파란색이 수출입니다. 그다음에 검은색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총 누계액이 당년 총 수출 금액이 저거와 똑같이 움직여요. 주가 지수하고. 지금 우리나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지금 이거는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대로 지금 내려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 지수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물론 꼭 안 간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삼성전자를 미친 듯이 사재기 했던 개인들이 있었잖아요, 개미들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코스피 지수가 위로 밀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다만 과거의 패턴대로 놓고 본다면 지금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바닥에서 마이너스를 기고 있는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조정, 경기가 정점에서 수축 국면에 내려갈 때 일어나는 이제 고용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신용 조정, 그리고 제품 조정,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 조정, 이런 것들 4대 조정이 일어나거든요. 이 4대 조정이 현재 일단 일정 부분에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려고 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와 관련 있는 주가 지수의 패턴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거 서비스 업종의 전체 비중, 전체 고용 숫자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추세적 전환으로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 추세 국면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일시적 반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